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백악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말레이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다. 이런 제목의 팩트시트인데요. 이게 단 하루 쿠알라룸푸르 방문 동안 발표된 여러 외교 또 무역 관련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발표 내용들 그 핵심을 좀 파악하고 단순히 나열된 사실 너머의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마치 그 숨가쁜 하루 동안 펼쳐진 외교 무대의 마쿠를 좀 들여다보는 느낌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여러 갈래의 활동을 담고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는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오랜 국경 분쟁 이걸 중재한 평화 협정이 있고요. 둘째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딱 체결했고, 또 태국, 베트남과는 앞으로 협상하자 이런 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를 여러모로 좀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나 관계 설정 이걸 단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갈래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요. 팩트시트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양국 정상을 초청해서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오랜 국경 김장을 끝낸다 이런 선언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어요. 양국의 국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서 실제로 국경 감시팀 이걸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평화 선언이라는 게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호 감시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인 조치. 그 말씀이 중요하군요.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태국이 억류하고 있던 캄보디아 군인들 18명을 석방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 팩트시트 자체는 이 성과를 결정적인 미국 외교의 결과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 많이 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정치적 수사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분쟁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합의되었다 바로 이 사실 자체에 좀 집중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는 좀 제쳐두고 그 실질적인 조치를 주목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무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평화협정 중재랑 동시에 여러 건의 무역 관련 발표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직접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베트남과는 협상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먼저 협정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건부터 볼까요? 네, 미국 말레이시아 무역 협정. 그 핵심은 미국 상품, 특히 이제 농산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성을 아주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또 차별 없는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 또는 오히려 유리한 특혜적 접근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관세 철폐나 인하 말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수입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통관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특정 규율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이번 협정에서는 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관행들 이런 걸 없애거나 또 미국의 규제 기준을 말레이시아가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이 추가적인 검사나 인증 없이 더 쉽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이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캄보디아와의 무역 협정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팩트시트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접근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네, 캄보디아와의 협정은 거기도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거의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규제 감독을 인정해서 미국 상품이 불필요한 검사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약속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상품에 비해서 미국 상품이 혹시 겪었을지 모를 그런 불리함, 이걸 없애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이렇게 완전한 협정을 맺었는데 태국하고 베트남과는 프레임워크, 합의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레임워크는 말 그대로 틀에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정식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약속인 거죠. 당장 협정 내용이 딱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협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과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결 이걸 목표로 삼았고요. 이 틀 안에서 태국이 약 99%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협상의 청사진? 거기 합의한 셈이군요. 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도 비슷한가요? 네, 베트남과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베트남 역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특혜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나라와는 완전한 협정을 맺고 다른 나라와는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식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인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무역 이슈를 밀어붙이는 전략,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글쎄요, 이걸 단순히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 이걸 넘어서서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관여 혹은 영향력 확대 전략,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형태, 그러니까 협정이나 프레임워크, 이런 다른 형태를 취했지만 목표는 동일하게 미국 상품의 시장 접근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걸 뭐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동시에 이 지역에서 다른 경쟁국,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다목적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고려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강화 측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말레이시아 관계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계획들이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 팩트시트에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죠. 여기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간 최대 3, 4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단연 계약을 맺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 석탄을 구매하고 그리고 1억 달러가 넘는 미국 통신 장비 구매 약속도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분야 외에도 더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확정, 그리고 추가로 30대 더 살 수 있는 옵션 계약도 있고요. 또 약 1,50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미국산 반도체, 항공 우주 부품, 데이터 센터 장비 구매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액수를 나열하는 것보다도 이 분야들을 보세요. 에너지, 항공, 첨단 기술 부품 등등. 미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또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더 단단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규모가 크네요. 이런 직접적인 거래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합의 같은 건 없었나요? 핵심 광물에 관한 양해각서 MOU 체결,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MOU라는 게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요, 양국 정부가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선언이거든요. 이 MOU는 단순히 광물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탐사부터 추출, 가공,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핵심 광물 공급망 그 전반에 걸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이라 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이제 특정 국가에 너무 치우쳐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위험, 이걸 좀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딱 맞닿아 있는 거죠. 동시에 말레이시아에게는 관련 산업을 키우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양국의 어떤 경제 안보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자체도 격상되었다고요?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영어로는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걸 줄여서 CSP라고 하죠. 이걸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 앞에 붙는 수식어, 이게 그 관계 깊이나 범위를 나타내는데 포괄적 전략이라는 표현은 경제, 안보, 기술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해양안보협력 MOU라든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다는 서식도 있군요. 아르테미스 협정, 그게 뭔가요?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요. 달 탐사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투명하게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국제적인 원칙 같은 겁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이 참여하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 규칙, 이걸 정하는 데 동참하는 국가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해양 안보부터 우주까지 협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이제 캄보디아와의 관계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훈만의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정상급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좀 주목할 만한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어떤 평화와 안보 추구 노력을 인정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이건 양국 관계 정상화,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간의 연합방해 훈련이 있어요. 앙코르 센티넬이라고, 이것도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협력이 다시 시작되는 거군요. 그럼 캄보디아 장교들의 미국 군사대학 웨스트포인트 같은 곳이죠. 이런데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안보 협력 외에도 그 초국가적 범죄, 특히 마약 밀매하고 온라인 스캠, 그러니까 사기 조직 소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중요합니다.
팩트시트에서 이 스캠 조직들이 미국인들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갈취한다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00억 달러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자, 마지막으로 태국과의 관계 강화 내용을 살펴보죠. 여기서는 어떤 점들이 강조되었나요? 태국과는 국방관계 확대와 더불어서 공급망 안보 확보에 대한 약속을 얻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와의 협력과 좀 비슷하게 온라인 스캠 센터와 관련된 사이버 및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수사를 위해서 양국 법집행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태국과도 핵심 광물 MOU를 체결했군요. 네,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목표, 그러니까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 기업 간 파트너십 증진, 공급망 복원력 강화 이런 걸 목표로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의 MOU에서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덤핑이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또는 낮은 환경 노동 기준 적용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 하한선, 프라이스 플로어를 설정 같은 조치를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격 하한선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위적인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 이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 행위,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거론되는데요. 이걸 MOU에 명시했다는 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어떤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 이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력을 넘어서 시장 규칙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된 셈이죠. 오늘 정말 숨가쁘게 백악관 팩트시트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중재라는 큰 외교적 성과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구체적인 무역협정을, 태국 베트남과는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또 각 국가와는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범죄 소탕 등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들까지. 와, 정말 단 하루 동안 많은 일이 발표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별적인 발표들을 하나로 이렇게 꿰어보면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시아 태평양,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입지를 아주 단기간에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입니다. 평화 중재도 하고 무역 질서도 재편하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또 새로운 협력 분야, 예를 들면 핵심 광물이나 사이버 범죄 같은 분야도 발굴하고 이런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일련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미국의 어떤 동남아 전략 변화를 읽을 수도 있고 각국과의 관계 설정 그 이면에 있는 계산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관계와 무역 지형은 정말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백악관 팩트시트처럼 발표된 정보들을 잘 분석하면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그 이면의 전략과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동시다발적인 합의들 그리고 관계 강화 조치들, 이게 과연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이나 경제 질서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의 대외 정책 노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파장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이 팩트시트나 관련 상황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 이런 지점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